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이제 맛있는 식사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천회장도 오랜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했습니다. 잘 안 먹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허전한 기운을 그 기운을 달래려면은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국밥 한 그릇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 드세요. 뭐 소고기 국밥, 뭐 돼지 국밥, 뭐 순대 국밥 다양하잖아. 다양한 국밥도 있으니까 한번 국밥 한 그릇 하시고 오늘 저녁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삼성전자 뭐 이야기도 제가 항상 늘 하지만은 뭐 삼성도 중요하겠지만은 다른 것들도 중요해요. 흘러가는 소식들, 금융, 정보, 뭐 새로운 소식, 뉴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듣고 또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 저는 스피드보다는 방향성을 중요시 봅니다. 방향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 막 유턴을 한다든지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지 뭐. 예전에 잘 안 되면 계속 남 탓이나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건 내 자신이야.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한다 해서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도 됩니다. 뭐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야지. 계속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 혼자 그 스스로 병을 만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과감하게 때려치다 팍 때려치고 다시 본연의 길로 가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뭐 잘못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실패를 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냉혹한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들이야. 이게 엄청 치열합니다. 이 투자해가지고 다 돈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외국인 기관 애들이 뭐 밥은 줄 알아? 개미 완전 호구다, 호구. 우리 호구 개미가 안 되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가셔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절대로. 무조건 100% 이긴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개미들은 장투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올해 들어서 보니까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 순매수 덕에 연초부터 이제 코스피가 토끼 랠리를 보여서 토끼 랠리. 그 예상치 못한 그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그 올 들어서 코스피는 이날까지 한 6.7% 상승했어.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4.8%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랑 금리 상승 등으로 1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는데 1월 효과 없다. 근데 지금 또 무색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나. 막 무슨 예측하면 안 맞아. 증권사들도 1월 뭐 효과 없다. 근데 나름대로 1월달 선방했어요. 하여튼 삼성증권 분석해 보면은 2016년에서 22년 1월 코스피 상승폭은 0.4%에 그친다고 하네요. 특히 1월에 초에 상승폭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다가 특히 대형주 중심이야, 대형주. 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주목할 만하지. 통상 1월 효과는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요. 코스닥 중소형주. 연말에 개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을 쏟아내고 나서 이듬해 1월 달에는 순매수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매수세는 보통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많이 몰렸어요. 중소형주로. 이렇게 규모별 지수 흐름을 분석하다 보니 이달 코스피 대형주 그 지수의 상승률이 7.7%야. 가장 뛰어납니다. 코스피 중형주 5.23, 소형주는 5.63% 올랐습니다.
코스닥 대형주가 4.03% 상승한 반면에 중형주 7.2, 소형주 7.3% 높은 편이었으나 코스피 대형주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증권에 보니까 코스피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 기준 13차례 올랐대요. 평균 수익률 0.9% 기록을 했고, 이를 감안하니까 올 1월에 코스피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달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증시가 오른 것은 시장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정책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노동부에 보니까 지난해 12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5%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6.5%에 부합을 했어요. 부합 딱 맞아 떨어진 거야. 2021년 10월 이후로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물가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국경을 개방한 조치도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수혜를 바라는 그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이 돼요. 1,4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이 벌써 1,240원대 하락했어요. 이러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지. 또 환율은 미국의 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 때문에 전날 종가 대비 4.5원 내려가지고 달러당 1,241.3원이에요. 일단은 중국이 지난 8일부터 입국객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를 폐지하고 이제 홍콩의 그 국경 검문소를 개방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관련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어요. 그래서 증시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은 달러와 약세 등으로 인해서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또 반도체 중 그 기술적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여요. 실제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 인터넷 등 지난해 글로벌 긴축 움직임에 따라서 부진했던 종목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더라고. 삼성증권 9.5, SK하이닉스 13%나 급등을 했어요. 네이버 8.6%, 카카오 16.7%. 야, 카카오 많이 올랐죠? 금토업계는 미국의 CPI 우려가 이제 해소된 만큼 한동안 이런 효과가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이제 2월에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연초 효과의 가능성이 좀 커지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지난해 4분기 상장사 실적이 대부분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수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전망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미국 CPI 하락하고 환율 급락 등에 힘입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지만은 선반영 인식이 있는 재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증시 상단은 뭐 제한적이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생각하는 것만큼 예상치가 안 맞더라. 아주 웃긴다. 골 때린다. 아주 골 때립니다. 참 힘들다 힘들어 예측한다는 게.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완전 그 주식 자체가 이게 인간들의 심리야, 심리. 심리의 흐름이야. 응? 인간들의 마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록비공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